강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강물처럼 내 손가락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거의 100년, 99년 동안 내 마음은 이미 뛰었습니다. 당신을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한 해를 보내고 직장에서 사다리를 오르게 만든 그 뛰어난 두뇌가 당신을 금융시장의 또 다른 희생자로 만드는 것과 정확히 똑같다고 말하면 당신은 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돈벌이 기계로 칭송받는 월스트리트의 비밀 모델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심리적 함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도 당신은 그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부의 비결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나를 미쳤다고 하겠느냐? 나는 역사책이 될 만한 14번의 경제 위기를 목격한 99세의 노인입니다. 나는 1929년 세상이 무너졌을 때 공중에 맴돌던 절망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나는 1973년 석유파동과 시장 붕괴라는 패닉을 목격했다. 나는 1987년에 주식이 하루 만에 22%나 폭락한 검은 월요일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2000년에 인터넷 거품이 터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전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탐욕의 무게로 거의 붕괴될 뻔했던 2008년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매번 두려움은 산불처럼 퍼져 모든 시선, 전화상의 모든 목소리, 지구를 통과하는 모든 메시지를 감염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손실은 게임의 일부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파티가 끝났음을 알면서도, 음악이 멈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처럼 여전히 테이블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순진한 사람들이고 아마추어이며 긁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그들 중 다수는 천재입니다. 하버드 의사, 월스트리트의 마법사, 수십억 달러를 지휘하는 펀드 매니저 등입니다. 그들은 충혈된 눈과 손에 칩을 들고 있는 것은 도박꾼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규율이 잘 잡혀있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파괴합니까? 그것은 탐욕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위험한 것, 즉 자기 기만의 함정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그것을 우연에 맡기는 대신 자신에 대한 서사시적인 대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숨겨진 패턴을 발견했어요. 저는 평균보다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이 동화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당신의 자존심을 부풀리고 비전을 가리며 당신이 운명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위험을 무시합니다. 절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수십 년 동안 나의 오랜 파트너 버핏과 나는 시장에서 다모클레스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표, 즉 주식의 총가치와 GDP 사이의 관계를 따라왔습니다. 이 수치가 70%를 넘으면 마치 우리 귀에 알람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강화되고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며 가장 유혹적인 기회조차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학 수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해독하는 데 70년이 걸렸고 수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진짜 적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90년대에 나는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의 반대자로 여겼습니다. 바로 투기 투자의 왕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개인적인 저녁 식사에서 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찰리,
시장은 법칙이 불변하는 물리학 실험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투자자의 인식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다시 인식을 형성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매우 철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웃었다. 하지만 가격이 가치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옳았다. 그것은 단지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었고 사회학이었습니다. 어떤 이론보다 이를 더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는 유망한 기술 회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컴퍼니라고 부르겠습니다. 1995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은 수익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배수로 거래되었습니다. 건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999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기본 원칙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다음 단계를 정당화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순이익의 200배까지 치솟았다. 비싸지 않았어요. 그것은 미쳤다. 마치 시장이 한순간에 100년의 성장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회사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규칙을 다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10배 오르자 분석가들은 위험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배나 오르자 언론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30배에 이르자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들조차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엔 내가 너무 늙었나? 그들은 생각했다. 내 모델이 구식인가요? 그것은 행동의 반사성이었습니다. 가격은 더 이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룡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면 두뇌는 자기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는 그 대가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다. 아마도 내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지 않나요? 결국 자신의 가정을 재평가하는 것은 지능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괴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버핏과 나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진정한 가치 평가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낮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어린아이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매일 기록이 표시됩니다. 투자에 대해 전혀 몰랐던 당신의 이웃은 트렌디한 주식에 돈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페라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 앞에 멈춰서서 창문을 내리고 묻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나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확고하게 주장하려면 지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를 따르려는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는 능력인 심리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70% 지표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지 또는 진행 표시가 아닙니다. 그는 시장이 이 지점을 지나면 반사성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경고합니다. 가격은 대중의 인식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더 이상 가치를 거래하지 않고
집단적 망상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집단적 환상이 결국에는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너무 늦기 전에 게임을 떠나세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개념, 제가 수십 년 동안 인간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배운 개념, 즉 정신회계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돈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서랍으로 분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월급? 그것은 당신의 힘들게 번 돈 서랍에 들어가고 당신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딴 돈? 그것은 손쉬운 이익 서랍에 들어가고 당신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유산? 이것은 신성한 돈 서랍에 들어가는데 감히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왜곡이 치명적입니다. 1999년에 당신이 한 기술 회사의 주식을 10만 달러에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년 후, 그 가치는 3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종이에 20만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현금이 30만 달러라면 이미 수백 배 오른 주식에 모두 투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종이를 들고 계시나요? 당신의 두뇌가 돈을 서랍으로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만은 이익이구나라고 생각하시죠. 패배하면 그냥 0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못된. 돈은 돈이다. 그것이 상속인지, 일인지, 행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매 능력은 동일합니다. 손쉬운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면 전체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교활한 심리적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당신이 100달러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은 5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당신의 두뇌는 전쟁에 돌입합니다. 지금은 팔 수 없어요. 돈을 잃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100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또 다른 치명적인 오류. 시장은 당신이 어떤 가격을 지불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억이 없습니다. 회사가 쇠퇴하고 있다면 가치는 50, 심지어는 30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가치입니다. 당신이 지불한 대가는 역사입니다. 귀하의 매몰 비용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오늘 이 주식이 비싼가요? 싼가요?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자아는 실수를 인식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돈이 증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시장이 70% 임계값을 넘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면 아마도 서류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은 당신의 마음속에 쉬운 돈 서랍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냥 이익이니까 위험을 감수해도 돼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거품이 터질 때까지,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익이 손실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잔인한 심리학 법칙이 작용합니다. 승리가 기쁨을 주는 것보다 패배가 2.5배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너먼과 다른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20만이 증발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이다. 당신은 당황하고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결국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을 잃게 됩니다. 이 함정을 탈출하는 해결책은 간단해 보이지만 거의 비인간적입니다.
마치 오늘 방금 구입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다루십시오. 매일 아침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대답이 아니요이면 매도하세요. 10에 샀든 100에 샀든 상관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잔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가운 로봇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영하는 투자자와 시장에서 도태되는 투자자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저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좀처럼 공유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8년 위기 직전 나는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경영자 중 한 명인 오랜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수십 개의 깜박이는 화면, 차트, 실시간 뉴스, 엘리트 분석가, 팀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실처럼 보였습니다. 공기에서는 퀴퀴한 커피 냄새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지쳐서 눈이 붉어진 채 나에게 인사했다. 찰리야, 어떻게 해야 해? 우리는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1200포인트야. 아니면 1000포인트야? 지금 사야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스크린을 모두 끄고 팀을 집에 보내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미친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찰리, 난 할 수 없어.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있어. 우리 팀은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때 나는 그에게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판단받는 것과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록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단지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는 창백해졌다. 나는 그것을 못 박았다. 투자의 세계에는 시장 변동성보다 더 잔인한 압력, 바로 사회적 압력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컨설턴트는 기다림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은 가족에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불확실한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친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분석하고, 사고, 팔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공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우량 자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 자산이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년 후에는 동일한 자산의 가치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승선 직전에 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70% 표시등이 켜지면 사회적 압력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고 축하하며 당신을 구식, 겁쟁이, 바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있다면 나는 겉모습은 신경 쓰지 않고 옳은 것만 신경 쓴다고 말할 수 있다면 바보가 아닌 바보처럼 보일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승리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게임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교활한 함정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당신의 결정이 생존하도록 프로그램된 두뇌가 아니라 뛰어난 정신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지능을 오만과 혼동하는 사람, 규율을 행복감으로 바꾸는 사람을 시장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의 포식자처럼 당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 실수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다르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했다고 부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직선으로 걸을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도덕적, 재정적 숙취로 아침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저 그래프를 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겠다고 생각하면 취한 겁니다. 알코올이 아니라 도파민, 허영심, 잘못된 무적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숙취가 오면 당신의 거부에 비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불완전하면 됩니다. 99%의 투자자가 빠른 이익을 쫓고 FOMO에 빠져 순간의 서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파티를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타협하지 않는 규칙,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규칙, 사이렌의 노래에 유혹당하지 않는 규칙. 미래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 과거 평균보다 70% 이상 높을 때 매도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를 때마다 내일 바보로 불리느니 오늘은 겁쟁이로 불리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금 아니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조금만 더의 유혹을 뿌리쳐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케팅 천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규칙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제 시간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하버드 박사인지 작은 마을 출신의 아무것도 아닌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든 이제 막 시작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미래를 알듯이 행동하는 규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두렵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리석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축하하는 동안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고, 하지만 만약, 이라는 말로 모든 나쁜 결정을 정당화하게 만들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거품은 항상 터진다. 주기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똑똑하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지 않을 일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최고점을 추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잘못된 것 같아도, 모두가 비웃어도 그들은 계획대로만 따른다. 왜냐하면 결국 진짜 시험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지이다. 매도 후 시장이 20% 더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는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부입니다. 남들은 탐욕과 후회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동안 당신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70%가 빨간불처럼 켜질 때, 주변의 목소리가 이거다 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두뇌가 머물러야 할 이유들로 가득 차게 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돈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결국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평화를 지켰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상처를 받더라도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연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게임이다.